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자 17페이지 여러분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요 해설이 중요해요. 오늘 그 해설이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징수 방법을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걸 좀 빠르게 한번 제가 요 징수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보시면 우리 세금이요 징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과표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이고 그럴 때 과세표준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져요.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과표를 누가 결정하느냐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은데 즉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고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라고 그랬어요.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 과세주체가요. 세무공무원이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자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죠.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 가산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가산세와 가산금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보고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뭐다? 가산금이고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이제 계산하죠.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한 요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하죠. 요 가산세를 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산세를 20만 원을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납부기 한 내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 세금 납부기 한 내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 한 내에 미납부하면. 자, 이렇게 징수 방법이요.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포함하지 않는데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징수 순서상 보세요.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들의 예를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어떤 게 신고납부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야, 특정자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요.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더 있지만 얘들만 딱 알아두면 된다 그랬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얘네들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로 징수세는 그런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재산세. 나오면 친구 따라 나와야죠.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따라서 신고납부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고, 하여튼 부가세들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또 보겠습니다.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원칙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고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고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 정부 부가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잖아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거지. 고지서 달라고 휴통해 버리고 내가 올해부터는 재산세 신고납부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7월 달에 재산세 집에 납세 고지서 날라와 계시면 상가, 건물이나 또 주택분의 2분의 1 이제 여러분들 재산세 7월 달에 납기로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 앞면 뒷면을 다 보세요. 그래서 앞면 뒷면을 다 봤는데 만약에 결혼하는 청춘들은 부모님 집에 아니면 또 우리 신혼부부 전세 살고 있다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집 재산세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앞면 뒷면을 봤는데 모르는 말이 나왔다. 이제 여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모르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앞면 뒷면 꼼꼼히 글자 하나 빼뜨리지 말고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말이 나와야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얘는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그 다음에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 부가가세 한다고 하는데 신고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일정 기간 내 신고는 하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세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종부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말고 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웬만한 국세들이요. 이렇게 얘네들 신고 납부합니다.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등등.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징수 방법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시험 문제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납세자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고요. 2번 가산세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아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이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90을 감면한다는데 우리 수정 신고 이제 배울 건데
자, 신고기한 지났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어요. 뒤늦게, 자,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자수해서 광면 찾는 게 수성신고입니다. 수성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올해 2020년 신설된 규정인데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성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이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성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이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는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는 50% 감면해 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6개월 초과 1년 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2년 내 했을 때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쫙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하여튼 요 정도는 알아들어야겠어요. 수성신고,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같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는 75% 감면.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는 5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요거는 요도라고 그랬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에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삭제가 되고 납부지원가산세로 통합이 되고 지방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이제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일반가산금이라고 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중과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삭제됐다는 건데요. 거기 용어의 정의에도 우리 납부지원가산세가 나오는데 여기 어떤 건지 자 배경적인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 가산세와 가산금이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또 보시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될 때 가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3%가 적용됐었는데, 그리고 3% 적용됐었고, 그 다음에 3% 적용됐었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우리가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걸 적용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미납부, 과소납부한세액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씩 0.02%, 1십만 분의 25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됐었어요. 그럼 보세요. 자, 가산금이라는 것은 원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렇게 원래 구별이 되는 건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가산금, 어떨 때는 일일 0.02%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똑같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헷갈린다고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복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해가지고, 자, 2020년도에 국세는 지방세는 그대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분리되어 있고요. 국세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이 됐습니다. 자,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그럴 때 일단 지방세 가산금 규정부터 한번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올해 시험에서 자,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왜 했냐면 이 가산금 규정은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 가산금 규정은 삭제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그래서 요 가산금 규정은 지방세만 있어요. 그래서 자, 봅니다.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한때 고지세액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납세 고지세액 기재된 납부기한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납부기한, 기간의 끝 7월 30일 하루만 딱 넘어도 8월 2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자,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하루만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3% 가산금 깔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요
납부 기한 지나서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이제 0.75%씩 자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1만 분의 75.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몇 년이에요? 이게 60개월이니까 5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 하면 중과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몇 프로? 45%까지 적용되고 일반가상금 3%하고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가상금은 체납수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48%까지요. 자, 그 다음에 중과상금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재산세 친구요. 예,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아까 징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징수였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친구 항상 따라다니고 물납불납불로만 안 따라다니지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징수인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2장 보내 서로 불편하잖아요. 2장 만들고 2장 보내고.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예, 특정부동산분은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재산세 병기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그럴 때 30만 원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따로따로 세목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가상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금 봅니다. 지방세 가상금이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고요. 요 가상금 규정은 사실은 얘는 가상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요. 얘는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했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일반가상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1만 분의 75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세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요. 네, 이런 것들 자, 세목별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가상금에 관한 규정을 받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국세에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전에 가상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된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먼저 봅니다.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들어가다 0.025%로 10만 분의 25,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돼. 요거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이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과 환급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환급을 자,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비 같은 걸 많이 책정하고 뭐 어쩌고 막 이래 해가지고 환급을 많이 받아요. 환급을 많이 받고 왜냐면 자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하고 저한테 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차곡차곡 3.3%로 세금을 내놨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더니 내가 그동안
원천징수로 내놓은 세금보다 지금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이 계산돼요. 그러면 이미 많이 낸 거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그 환급을 받은 게 많이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가 뭐 필요경비를 조작했다거나 아니 내가 조작한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많이 환급을 초과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초과 환급 받은 세에 대해서 환급 받은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0.025%로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자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100분의 3의 또 납부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 법정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요. 자 나오는데 그냥 납부하자는 게 아니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자는 때 나오는데 100분의 3, 3%인데요. 이거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그러면 몇 프로? 3%.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이 온 거고요. 3% 가산금 규정이 온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을 합한 게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초과환급이 없다는 초과환급은 좀 우리가 저 조건에서 없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건 빼놓고 하여튼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종전에 가산금 규정 3%가 자 합해져 가지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럴 때 위 기역부터 디귿을 적용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1,500의 징수 유예한 경우는 징수의 기간 제외하고 하여튼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요? 아까 지방세에서 중과상금 적용할 때 중과상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 적용하셨잖아요. 지방세에서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그게 몇 년이었어요? 5년. 이게 5년까지만 요거 5년까지만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5년까지만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5년까지만 징수하고요. 그래서 5년을 초과한다. 자, 납세 구조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면 평생 따라 붙는 것은 아니고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년까지만 붙는다고요. 5년까지만. 자, 그래서 아까 지방세에서는 60개월로 돼 있잖아요. 여기 5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기역, 니은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자, 우리가 아까 지방세에서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 0.75%씩 60개월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체납한 세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붙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근데 똑같아요. 국세에서는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이거 계속 가산금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래서 100만 원 3%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일일 0.3% 고유세액이 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일일 0.02%인데 지방세에서는 중과상금 0.75%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계속 붙잖아요. 근데 국세에서는 요게 100만 원 미만 한 번 딱 고유서 바꿔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일일 0.02%로 납부 불성 가산세 종전에 이 납부정 가산세가 붙는 건데 요거 붙을 때 요게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요게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3%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정 가산세 요게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0.02%가. 아까 지방세는 다시 여기 보세요. 뭔 소린가? 기본세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에서 자 고유세액이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깔아놔요? 3%. 그리고 계속 안 내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60개월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 중과상금은 지방세가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이거 3%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 0.75%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지. 30만 원 미만일 때는 3%만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낼 때 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이거 적용해야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국세에서 이게 종전에 중과상 적용할 때 국세가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종전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고, 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3%만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일일 0.025%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중과상금 0.75%는 없어지고 그냥 국세 납부정가산세는 일일 0.025%씩 붙거든요.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가 아니라. 자,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가상금 규정이 비슷해요. 하여튼 지방세는 자, 중과상금 규정 적용할 때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요거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국세에서는 이 납부정가산세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5년 초과하지 않도록 5년까지만 0.025%가 붙고요. 자, 그다음에 국세는 자, 이거 0.025% 계속 붙는 거 이거 자, 요거 붙는 거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요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만 깔아 놓고요. 자,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세는 중과상금이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세금 적용 안 했고요.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지원가산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12번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이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메일 정리 노트 나가는 거에 여러분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화면으로 여기 여러분들 보시고요.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 세율 구조의 연결이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독립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를 외운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세목별 세율 구조요.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뭘 건드렸는지 그 다음 시가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자, 요것도 읽고 가야 되겠네, 기왕이면.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자료 올렸나요?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 본인을 자책합니다. 아유, 바보 같은 녀석이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점수가 이게 뭐고 이게 또 왜 이렇게 하냐 막 아유, 내가 공부한다고 약속 계획도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하여튼 힘든 가운데 수고했다. 이렇게 본인한테 수고의 말을 좀 건네세요. 또 오늘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내자. 잘했다. 힘내자. 그러니까 본인 좀 스스로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본인 스스로 좀 안아주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격려하시고 자꾸 그러십시오. 그래서 너무 현대인들은 본인을 다그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전 본인을 막 너무 다그쳐요. 때로는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나한테 욕하는 게 더 많아.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욕 안 하는데 나한테만 막 욕을 많이 합니다. 야, 그것도 막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어야지, 그때 그런 걸 샀어야지 하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 그게 뭐냐 막 하면서 내 스스로한테 막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욕하고 막 자책하고 질책하고 막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요 본인 스스로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좀만 더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갔죠? 자,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세목별 세율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목별 세율 구조는 이런 거예요. 세목별 세율 구조는 취득세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례세, 누진세는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율이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뭐라고요? 비례세율.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누진세율이요.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고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례세율이고, 재산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못하면 음치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순서는 원래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하니까 그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못하면 멈추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세법, 이거 못하면 멈추라고 했잖아요. 자, 봅니다. 공부하는 순서대로 비누, 비누요. 다 같이 해보려고 시작. 비누, 비누입니다. 이거 못하면 멈춥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13번 문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세라는 것은 말소등기, 변경등기의 경우에 건당 6,000원,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고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얘는요 재산세 따라가고 그런데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뭐 그냥 그렇다고 보시고 재산세 비누죠? 비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재산세 비누. 취득세 비례세율이죠. 네. 종부세는 비누, 비누요. 종부세는 뭐예요? 누진세를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비누, 비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이것도 용어인데 그냥 편하게 한번 가볍게 한번 볼 건데요. 그 3번 지문만 좀 볼게요. 3번 용어 틀린 거 그런 문제인데 3번 지문.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 연대 납세 의무자와 납세를 가름하여 납발 의무가 생긴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틀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그럴 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가 있는 그래서 납부하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데 이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고요. 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의 소득 발생한 양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 여기 납세 의무자에는 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보증인을 포함해요. 자, 이렇게 보증인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데 여기 지금 지문에는 납세 의무자에는 뭐 납세자와 뭐 해놓고 납세자에는 이런 애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게 뒤바꿔져 있습니다. 요 지문은 지금. 그래서 14번 문제 3번 지문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와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납세자의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징수 의무자는 우리가 배웠어요.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요. 특별 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의무자 배웠잖아요.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래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소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 근데 징수 의무자는 이거 누구냐면 사업주입니다.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 떼고 주잖아요. 이게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할 때 이거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때 원천징수무자.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뗄 때 자,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소득세도 함께 떼서냅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특별징수 방식이라고 하고 이때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특별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가산금 하루 고유세 기준 납부기간 딱 지나면 3% 까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또 보시고 16번 문제도. 먼저 담은 각 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는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소액징수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는 건데, 소액징수면제 산출세액이, 소액징수면제는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요. 어떤 게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느냐?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요.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부과고지할 때 역시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자, 얘네들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고의소 한 장당 세액 얼마예요? 세액이 2,000원,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2,000원이면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질문 봅니다.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고의소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역시 재산세 친구 똑같아요. 고의소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3번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즉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은 6,000원인데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6,000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4,8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는 거지. 미만은 징수, 6,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지,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4번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부과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일 땐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만은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고. 맞고요. 5번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세액이 고의소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소액징수면 적용되니까 똑같습니다. 고의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도 별표시입니다.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저 여러분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 신고납부하는 세금, 아까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수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이 다 합해가지고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발부해서. 예?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그 얘기고 1번 맞습니다. 2번 봅니다. 그래서 가산세, 산출한 세액에다 가산세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하고, 2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세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보통징수 방법 징수되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경우에는 40% 정도 된다는데 뭐가 틀렸냐면 산출세액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산출세액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여러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이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할 게 있으면 세액공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 빼고 그 다음에 또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고요. 그래서 지방세 같으면 납부할 세액을 구해요. 여러분 납부할 세액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요게 가산세 적용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할 때 산출세액의 40%,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의 10% 이렇게 적용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뀐 지 꽤 됐는데 지금은 납부할 세액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뭐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이런 식으로 납부세액으로 바뀌었어요. 왜 납부세액으로 바뀌었냐면 산출세액으로 하니까 감면받은 세액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면세액을 반영한 납부세액의 4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지금 100일부터는 이해가 안 돼. 너무 한 문제 갖고 너무 하나 갖고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의 40, 20, 10%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무신고 납부세액이야. 그래서 산출세액 20%가 틀린 거예요. 2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 성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로 부가징수된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솜씨가 다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 본세로 할 때는 뭐 보통징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 맞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다. 5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자 그렇죠? 다만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자체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니고 징수에는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회 때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좀 변형했는데 국세 가산세는 해당 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산세,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즉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줄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거 봅니다. 국세를 납세 고유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데 이제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이제 뭐로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신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 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삭제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지방세가 이제 3%고 가산금 규정이 있고 국세는 없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거 틀린 거예요.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됐으니까.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까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나서 언제까지요? 5년까지만. 5년. 60개월이 5년인데 5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5년까지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체납된 납세고유서별 지방세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징수하지 않고 그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유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으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옳고요. 아까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국세는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고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5년을 넘으면 5년까지로 하고 또 국세는 이렇게 지방세 중과세 같은 규정이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에서는 요거 자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일 0.025% 이거 계속 붙는 거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국세 같으면 10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요거. 그래서 세 개가 옳습니다. 두 번째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27회 때 문제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 가산세 정도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무신고 납부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무신고 납부세 몇 프로? 20%, 20%고 맞잖아. 1번이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니까 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40이요. 100분의 50이니까 틀렸고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몇 프로? 10%예요. 100분의 20 틀렸습니다. 10이고 4번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라고?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입니다. 20% 틀렸고요. 2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각 세법상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거랬습니다. 취득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자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 등록면허세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요거 40%. 양도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요 거기 해설을 봅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그 옆에다가요 농특세 하나 더 써놓으세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네 집 자식들이에요? 부가세잖아요. 예? 부가세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자 본세목이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도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는데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만 신고납부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본세에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 부가세인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도 부가세가 부과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 밑줄 해설의 밑줄 짝입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하나 더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밑줄이야. 그래서 20번 틀린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이런 거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40%고요.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방세 가산세입니다. 자 보니까요. 먼저요. 1번 가산세는 해당 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힘을 내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목에 원래는 오늘 이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23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자, 오늘 다 끝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자 23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좀 길게 하다가 다음 주 휴가구나. 좀 더 원래 오늘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진짜 다음 주 휴가니까 휴가 갔다 와서 많이 저 방학 여러분은 방학 때 이제 카운트다운이 2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어디 놀다 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방학 때 부족한 과목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자녀가 어린 분들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잠깐 그냥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잠깐 이렇게 그냥 물놀이 하고 올해는 그냥
버리시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길게 하기로 하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라고 그랬고, 2번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나 납부세액과 초과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렇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이요.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지방세는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최대 75%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는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 가산세는요 요 가산세라는 것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 때 적용되는 거고, 그 벌과금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가산세 요것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면 가산세 종류는 먼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최대예요. 최대에 자, 몇 프로까지요?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0.025%씩 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몇 프로 한도까지만 75%.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한정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질문 가산세는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고요. 4번입니다.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줘요. 다음에 또 배웁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자,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해주고요. 올해 추가된 건데 30% 감면해주고, 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몇 프로요? 20%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감면율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50, 30, 20%입니다.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해 줍니다. 50, 30, 20%로. 그래서 이거 4번 맞고요.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5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제가 아까 자, 부가세들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종부세는 안 해요.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그렇다고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은 옳은 그런데, 이 가산금 규정은 지방세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국세는 없고. 그럴 때 막질러시 소유의 뭘 막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분 재산세가 100만 원이 고지됐고요. 그러나 납부기한이 지연돼서 12월 15일에 납부를 했대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매년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9월 30일을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그러면 9월 30일 보세요. 자, 하루 딱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일반 가상금 3% 깔아놓습니다. 체납세액에 몇 프로요? 3% 깔아놓고요. 3만 원이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이요. 10월 31일이요.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1일 하루 딱 지나면요. 이제 여기 보세요.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에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체납세액에 자, 몇 프로요? 0.75%씩 적용됩니다. 0.75%씩. 그래서 0.75%씩 적용되는데 여기 좀 지울게요. 0.75%씩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자, 또 10월 30일에서 한 달이에요. 11월 30일. 자, 요거 하루 딱 지나서 12월 1일이 되면 자, 중가상금 0.75% 정도 됩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요. 그리고 11월 30일에서 한 달 12월 31일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루 딱 지나면 이제 중가상금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근데 언제 냈어요 지금? 12월 달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요 1월 1일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하는데 미납 월수가 뭐예요? 2개월이에요. 2 이렇게. 자, 그러면 100만 원에 0.75%면 7,500원이고 500원이고 여기에 2니까 얼마입니까? 중가상금은 얼마예요? 만 얼마입니까? 5,000원. 에? 만 얼마?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 자, 이렇게 해서 3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아까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까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그럴 때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했으면 여기 하루 9월 30일 딱 지나서 10월 1일 됐을 때 일반 가상금 3만 원 요거 한 달 지나서 중가상금 적용할 때 103만 원에 0.75% 막 이런 식으로 복리로 가야 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액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중가상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계속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를 딱 해놓고 일단 제가 하는 데만 하고 자, 질문 막 하지 말고 잘 보세요. 9월 30일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상금이 일단 적용되는 거예요. 3% 깔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하니까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0일 지나서 11월 1일이 되면 0.75% 중가상금 또 10월 30일에서 한 달 11월 30일 하루 딱 지나면 그러니까 요거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써놓으세요. 그리고 1월 1일 써놔요. 그렇고 요거 한 달씩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미납 월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1일을 써놓으세요. 그 납부기한 지나서 다음 날을 써놓으세요. 또 써놓고 됐는지. 처음에 한 지났을 때는 일반 가상금, 그 다음부터 한 달씩 지날 때마다는 이제 중가상금입니다. 23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만 부가 징수하는 것끼리 묶인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뭐예요? 신고납부.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본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그때 달라요. 재산세는 뭐예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뭐예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자, 그러니까 얘들 보통 징수고 재산세 그리고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는 신고납부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요. 니은도 포함될 수 있지만 디귿 리을이 옳게 짝져진 거 이제 하는 거 보통 징수하는 것으로만 짝져진 거는 3번입니다. 24번 문제는 별표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물납, 분할납부 이런 것들 제가 세목별로 우리가 비교해서 양국세 할 때 배웠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납세무 또 성립 확정 소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위주로 해서 우리가 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고기를 드시고요. 하여튼 7월 말 8월 초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쳐가지고 또 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리듬을 깨트리시면 안 되고 하여튼 굳은 결심으로 잘 이겨내시고 자 우리 2주 후에 또 씩씩한 모습을 뵙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100일 된 거 축하드리고요. 100일 된 거 축하드리고 아니 공인중개사 왜 축하드리냐면 공인중개사 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인중개사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야지. 나 공인중개사 될 날이 이제 100일이었다가 이제 99일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여러분들. 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름휴가도 잘 보내시고요. 부족한 과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자, 다음에 시크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